4월 30일 JBC가 JBC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이 4월 30일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더라고요. 전 몰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몰랐는데 오다 보니까 뭐지 사람들이 이렇게 없지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휴일이더구만요. 휴일인데 부처님 오신 날은 코로나19 때문에 5월 30일로 뭐 연기됐다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이 왔다 갔다 연기됩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절을 좋아합니다. 절을 좋아하는데요. 스님들은 잘 안 믿습니다. 뭐 왜 안 믿는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제가 믿고 있는 스님들은 몇 명이 있습니다. 완전히 안 믿는 게 아니고요. 또 교회 하나님은 믿지만요. 목사들 안 믿습니다. 물론 또 제가 또 생각하는 목사님들 제외한 목사님들도 있을 것이고 역시 이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들 잘 안 믿습니다. 원체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자, 오늘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127일입니다. 27일. 제 뒤에 이제 저 영화 스포트라이트 저 포스터를 배경화면으로 제가 하나 썼습니다. 저 배경화면 쓴 이유가요. 이 언론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언론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제외하더라도요. 우리 공화당이 총선 참패의 가장 큰 핵심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한 달여 이제 앞두고 나온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메시지 그 탓에 우리 공화당이 치명타를 입었던 이유 또 뭐 A팀 문수와 H 구라 씨의 어떤 그 떴다방 입당가 탈당 이런 것들 또 당 이 로고 변경에 따른 국민적 혼란 야기 등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요.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언론입니다. 언론. 이 민노청 좌파가 장악한 언론들이 우리 공화당 보도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사실상 이번 총선 우리 공화당 언론 보도 보면요. 사실상 제로입니다. 제로. 그대 야당, 그대 여권으로 중심으로 기사를 이제 적고 보도를 하다 버리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제 아주 이제 뭐 그냥 한 줄 안 나오는데 언론에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몇 줄이 나가야만 그래도 국민들이 인지가 될 것인데 언론이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언론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냥 그 일반 보도 자료조차도 내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요. 실질적으로 뭐 또 한편으로는 그런 보도 자료를 냈다 하더라도 언론이 그대로 기재를 해줄 것인가의 문제. 이런 하나의 이슈에서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 참패하지 않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공화당이 나름대로 이제는 앞으로 차기 대선 또 차기 지방선거에서 또 우리 공화당의 정책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공화당 색채에 맞는 방송이 필요하고 언론이 필요하다는 그것은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향후에 어떤 그 대국민 속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그 결정적 승부적인 핵심은요. 바로 이런 언론을 이제 하나 가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그 하나의 갈림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이 JBC가 방송하고 이제 이걸 다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만두려고 한 게
저는 총선이 끝나면 이제 제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제 길을 가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여기서 있어 더 이상 해야 될 일과 어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이 보수파가 완패할 것이다. 특히 우리 공화당이 또 완패할 것이다라는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도 했었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향후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이제 이 언론을 좀 해 도와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와 환경도 안 될 것이다. 저는 이 총선 치르기 한 달 전부터 이미 이쪽을 정리하려고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내놨는데요. 사무실을 내놨는데 지금 사무실 코로나19 때문에 사무실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무실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있는데 다시 제가 이쪽으로 돌아온군요. 제가 다른 데 가는 거를 제가 그쪽 상대에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했지만요.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이제 다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에게 만나는데요. 만나는 이유가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서 뭔가가 솔직히 우리 공화당이 3% 이상 지지율이 나오고 조원진 대표가 당선이라도 됐으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겠죠. 절망 속이 다 빠져 있는 건 처참한 하나의 성적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등을 지고 떠나는 것은 좀 비겁한 행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도 8년 동안 이쪽 잽시카 방송을 하면서 8살까지 키웠습니다. 8살까지 키웠고, 또 잽시카 인터넷 신문도 이제 4살입니다. 4살. 한국 나이로 4살이고 만 3년인데요. 이거를 이제 그런 것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군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을 번복하고 다시 돌아 나타났는데요. 나타났는데 방송에도 예전같이 방송을 해도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다. 왜 신바람이 나지 않냐면요. 예전에 방송을 하면 그래도 평균 시청자가 한 1,500명 정도 이래, 또 2,000명 정도, 1,500에서 2,000명 사이는 이래 들어와가지고 실시간을 봤는데,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면 보통 조회수가 10,000건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총선이 끝난 이후에 또 잽시카 방송이 조원진 대표, 박근혜 대통령 영상을 이제 동영해가지고 틀어놨는데, 그것이 이제 또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위반돼가지고 지금 잽시카 방송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잽시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왜냐하면 떠나가려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요, 그거예요. 우선적으로 내가 이 바닥에서 뭘 하지라는 생각도, 예를 들어 애청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시청자들이 열기가 높다 그러면요, 또 솔직히 막말로 아이고 이거 하니까 다른 방송사들처럼 돈벌이도 되고 슈퍼챗도 쏟아지고 광고도 쏟아지고 이래야 된다 그러면 사안은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직 그냥 여러분들 소위 이제 후원, 구독에 얽매여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고, 후원이라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것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높낮이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뭔가를 좀 체계적으로 방송사를 키우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어떤 언론사다운 언론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제대로 된 이제 어떤 사무실, 또 제대로 된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취재도 나가고, 취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정말 우파 쪽에 맞는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이제 아이 뭐 JBC가 방송 봤자 맨날 그 얘기다 안 본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이제 보면 이 시청자 수가 50% 이상 빠져나가 버렸어요. 50% 이상 빠져나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까방송을 다시 뭐 한들 뭐 가수가 노래 부르더라도요, 뭐 시청자들이 있고 뭐 그 애청자들이 있고 관객이 있어야만 가수가 노래 부르도 흥이 나고요. 또 축구 선수가 스포츠 이 선수가 경기를 하더라도 관객이 많아야 됩니다. 박수 소리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힘빨이가 없어요. 힘빨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쪽에 있는 바닥에 있는 분들이 대거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나갔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50에서 60만 명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20만 명밖에 안 됐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이 소위 가짜 위장 혹은 뭐 건성으로 몸은 우리 공화당이 있지만 마음은 이 미통당에 가 있는 태극기 우파 세력들이 많았다는 것들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동안 뭐 이 눈은 이 JBC가 방송이 있지만 또 마음만은, 또 생각은 다른 방송사로 가 있는 그런 어떤 애청자들이 많았다는 저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사실 뭐 JBC사 방송 같은 경우는 방송하면 뭐 2,000명, 3,000명, 어제 같은 경우도 김정은이 관련해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2,000명 정도 넘어가고, 뭐 그 전날 또 3,000명, 4,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사실 뭐 저는 제가 JBC를 8년 동안 했기 때문에요. 저걸 보고 떠나가지고 자존심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고, 제가 뭔가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진짜 떠나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들고, 이러면서 또 진정부 시대적 사명에서 보수파 쪽을 진정부 대변할 수 있는 언론이 이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앞장서 가지고 언론을 하나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돈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돈과 경제적 부분들 직결되어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뭐 3년 전에 그냥 몇십억을 투자한다 했을 때 그때 눈 감고 그냥 투자를 받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뭐 투자를 받고 또 다른 짓거리 하면 된다라는 생각 드는데, 또 제 양심상 그렇게도 못하겠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신바람이 안 나요. 신바람이 모두가 의기소침되어 있습니다. 의기소침되어 있고요. 우리 공화당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오늘 우리 공화당 뭐 당사 이전을 한다 그러는 건데요. 뭐 당사 이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이제 사치라고 봅니다. 그 생각 자체도 이제 무슨 시간이 지나면요, 틀고 일어나야 되는데도 틀고 일어나지 못하고, 또 미래통합당대로 지금 이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당 내분에 휩싸여 있고, 보수 우파가 희망이 있겠냐라는 생각들 들 때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야, 우리가 지금 뭐 여기 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날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요, 어제도 이제 뭐 JBC가야를 바라보시는 애청자분들하고 인사동에서 모임을 갖고, 또 최근에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모임을 갖는 것은요, 그분들의 의견이 뭔지, 또 신수한 자유우파 국민들의 생각이 뭔지를 들어보는 건데요. 그분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뭐 JBC 선생님 그냥 그만두고 가시죠. 말라고 돌아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진짜 갈까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웃고 마는. 솔직히 이제 그러거든요. 저 뭐 가는 거요? 제가 뭐 예를 들어 여기 그만두도요. 저는 혼자서 먹고 살 수는 천지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오라는 데는 있어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 까방송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애청자분들의 얘기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까방송을 이 회원제로 둬야 된다든지 뭐 정기적으로 까방송을 이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놔야 된다든지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담감을 줄 수 없고요. 후원이라는 것은 자기 자발적으로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저는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발적으로 본인이 내면 되죠. 본인들이 내면 되고 본인들이 방송 내용이 좋고 또 글 내용이 좋고 지금 이 좌파 언론뿐만 아니라 우파 언론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 글을 읽은 후에 이제 이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시면요. 뭐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쏘아주세요 해가지고 특히 좌파 언론들이 앞장서서 그런 거 많이 하는데요. 이 좌파 언론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데 있어서는요 따뜻합니다. 근데 우파 언론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이 우리 공화당 관련해 가지고 이제 총선 패배 관련 5회 연속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요. 분석 기사 보고 나서 아이고 이 분석 기사를 보고 나서 뭐 저한테 뭐 기사 잘 봤다고 보내주는 사람 없었어요. 어찌 보면 그 기사 한 개 한 개가요. 저는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 이게 이 노동력을 또 여러 가지 취재망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읽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고 뭐 보시는데 후원을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또 한편 이 차기 총선에 있어서 우리가 우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 언론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과제도 있고요. 복잡한 과제가 많습니다. 모든 것은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돈과 직결되어 있어요.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을 한 명 쓰더라도 돈과 직결되어 있고 이런 구조 속에서는 되겠습니까? 이런 구조가 연결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다 그냥 스스로 그냥 소위 그냥 한순간 우리끼리 그냥 웃고 떠들고 말고 웃고 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조원진 대표도 뭐 까방송이 사라지면 안 된다. 그리고 뭔가 같이 우리가 보수파 언론으로서의 매체를 한번 뭐 정리를 해보자 하지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공화당을 위한 우리 공화당의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때는 뭐 여러분들이 뭐 조원진 대표도 그렇고 뭐 다른 언론 매체를 접촉해가지고 그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특정 어떤 그 정당이라든지 그 세력들을 위한 방송은 저는 지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방송이 그렇게 들어갈 경우에는요. 협소해집니다. 시각도 협소해지고. 어찌 보면 지금 JP가 방송은 우리 공화당을 위한 방송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을 위한 방송을 해주는 방송 중에 있어서요. 다른 데 유튜브들이 이런 논평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없습니다. 제가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그래도 우리 공화당 내에서 논평하는 방송 중에서는 JP가 방송이 그래도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물론 뭐 다른 유튜브들도 하고 있지만요. 다른 유튜브들은 현장 중심으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전문 논평을 하는 방송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지지 세력들이 까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까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요.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한테 좀 실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도장을 찍고 갑을관계에 대해서 계약서를 써서 모르겠는데요. 우리 공화당 분들 만나면 이 사람이 진짜 통합당인가 아니면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인가 반조원진 세력인가 친조원진 세력인가 정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요. 지금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사람을 믿지 않고 조직을 믿는데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요.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기분 조금 나쁘면요. 내가 여기 안 지지해라고 이렇게 튀어나가고 이런 분들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굉장히 저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달면 삼키고 쓸면 뱉는 그런 분들 보고요. 그런 모습 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정의 어떤 산들로서 이제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 요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전 뭐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뭐 그렇잖아요. 오늘은 뭐 지금 뭐 이제 한 350명 들어왔네요. 이제 350명 정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한대요. 이게 우리가요 큰일 났어요. 결론은 뭐냐면요, 자유우파 국민들이 언론을 제대로 하나, 자유우파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은 벗어나지 없다고 봅니다. 또 자유우파 국민들의 어떤 입장과 뭐 제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요 아무 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좌파들은요 이미 언론을 다 장악해 있습니다. 지금 채널A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결론은 뭐겠습니까? MBC는 빼고 채널A만 압수수색 하겠다는 거죠. 비판적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지금 압수수색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도 논의되고 되고 있고, 지금 그뿐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거짓 선동, 자극적이고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는 이 얘기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 우파가 보수파 정권들 또 미래통합당이 이 소위 이 비대위를 놓고 지금 다투는 이런 모습들도요, 이 건전한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게 갖둘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도 체제를 놓고 김종인이냐 아니냐라고 해서 언제든지 이 서로 이래 갈등을 보일 수 있는, 대립을 보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자체를 마치 보수파의 폭망으로 가고 국민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기사를 쓰는 논조의 칼럼 내용들이 똑같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수파를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이 국내 언론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그 대립을 시킵니다. 싸움을 붙입니다. 이 흥정은 붙이고 싸움을 말게 되는데요, 언론들은 싸움을 붙이고 흥정은 외면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언론의 특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에서도 부정적인 모습을 비칠 것이고, 또 이런 와중에 있어서는요, 지금 현재 이 언론이 기준적으로 살아있다 그러면요, 우리 공화당도 상당히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총선이 끝난 지가 지금 보름이 넘었습니다. 보름이 넘었는데 집단 지금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지방을 돌겠다. 그리고 지방을 돌면서 민심을 파악하겠다. 대표가 지방을 돌면서 민심을 파악하겠다 떠났다 그러면요, 대표이와 다른 분들이 이 당을 어떻게 지금 비상체제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없어요. 만약에 기존 언론들이 우리 공화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었다 그러면요, 언론들이 비판합니다. 우리 공화당 지도체제 어디로 갔냐, 뭐 우리 공화당 앞으로 어느 길로 가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판을 쏟아낼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화당이 언론에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비판에서도 자유롭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뭐 당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논평이라는 게 지금 현재 찾아볼 수도 없고, 또 우리 공화당 자체 홈페이지가 어제 바뀐지 안 바뀐지 모르겠지만요, 총선 전 홈페이지 그대로 지금 게재되어 있다는 게 어제,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제 어제까지 본 확인 결과 그랬는데요. 이래 된 상태에서 어떤 길을 찾는다, 이 우파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우리의 우호군을 댈 것이다. 이거는요, 마른 하늘에 이 벼락치기를 바라는 거랑 마찬가지로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좌파들은 조직하고 또 이런 규합을 하고 또 이 사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들을 팍팍 하고 있는데요, 우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우리번에 만들어졌던 열린민주당을 보십시오.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도 3명의 당선자를 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지금 총선 전 3개월 만에 만들어지가 3명의 당선자를 냈습니다. 우리 공화당 2년 8개월지만 0.74%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전략을 보십시오. 정봉주, 손혜원이 등이 앞장서 가지고 조국이 사태를 부각시킴으로써, 이게 소위 말하자면 그 부각시키는 것들은요, 그들은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국민적 관심사들을 해가지고, 그리고 문재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언론이 달아줄 수밖에 없는 이슈를 만들고 이슈를 치고 나가고, 최강욱이라는 자가 계속해서 이 관련해가지고 윤석열을 물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고 늘어지는 소스를 제공해 주니까 좌파 언론들은 충분히 잡아가지고 충분히 그 기사를 적어주고,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또 이해찬이라든지 윤호중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에
저 정당은 우리 정당이 아니다. 저 정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양정철이도 마찬가지로 저 정당은 우리하고는 거리가 둔다. 문 대통령 팔아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서로 뭐 하냐면요. 그것은 비판적인 게 아니고 서로 핑퐁하는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는 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주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좌파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은 협업 체제에 있어서 가능하고 그 협업 체제가 결국은 단시간 내에 세 사람을 당선시키는 이런 효과를 발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우파들도 좀 배워야 되는데요. 너무 점잖습니다. 그냥 이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언론에 보도 자료를 준다든지 언론에 그 관련해 가지고 홍보 뭐 영상을 뭐 준다든지 언론에 이슈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 만약에 언론이 없다 그러면 페북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유튜브라든지 혹은 또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을 국민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요. 하다못해 홍보 자료도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홍보 자료도 뭐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지난 이 4.13 보궐선거 이후에 4.13 보궐선거 이후에 제가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때 당시에도 5회 편에 걸쳐가지고 기획기사를 적었습니다. 그 기획기사 속에 다 있더라고요. 앞으로 홍보 문제라든지 언론 문제라든지 또 우리 공화당의 어떤 사전 공천권 문제라든지 지도체제 문제라든지 제가 이미 그것들 다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요. 이것은 뭐 니는 시부리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런 식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펜 앤 마이크 같은 경우들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달라잖아요. 자료요. 자료를 달라. 예전에 우리 공화당 지도부들이 펜 앤 마이크 가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막 비판을 하고 그게 해가지고 이제 막 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안 적는다 하지 말고 자료를 달라고. 자료를. 적을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기자가 거기 가가지고 자료 가져가지고 적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항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줘야죠.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무슨 자료를 어디서 놓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제일 핵심적 대책가 우리의 공화당을 잡아줄 수 있는 매체들. 우리가 이 정치 체제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입법, 행정, 사법권 이 3권이 지금 전체 문재인 정권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 제4부라 하는 언론도 지금 민노총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눈과 귀를 가리는 거는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에 대해서 결국 언론마저 무너진다 그러면요. 국민은 개돼지 국민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돼지 국민들로 전환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제는 실질적으로 언론이 활성화되어 있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체계가 전달이 안 된다는 것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것들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총선 그러니까 이번 21대 20대 총선을 치르고 왔는데 20대 총선 치를 때 제가 이제 총선 이 취재 본부장을 맡았는데요. 그때 이제 후배들이 많이 언급합니다. 가지고 아니 자유한국당하고 왜 더불어민주당하고 이렇게 기사 차이가 검색 수준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라고 항의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봐라 이거.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만큼 애들이 뭐 이 좌파 쪽 시각에 길들여져 있는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때 사회가 뭐 그게 크게 부각될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대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새끼들이 보니까 이제 돌아서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길들여진 놈들이 많았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되고 이런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야 되겠냐 이 방법적 문제가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방법적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당한 구속된 것도
언론의 선동이었습니다. 언론의 선동. 언론이 선동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촛불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들 또 국회 뭐 여러 가지 또 사기 탄핵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도 없다고 봅니다. 선동, 자극적이고 거짓 뉴스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공격하고 공격해 죽인 사건들, 지금 불과 그것이 3, 4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면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해외 교포들 이는 보면요,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게 공중파 방송입니다. 공중파 방송에 떠드는 게 전부 다 문재인 정권 찬양이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 있는 교포들, 해외에 있는 교포들 만나보면요, 아니 한국에 문재인 정권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새끼들 시부리고 자빠지고 앉아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유튜브를 보는 교포들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것이 아니다 하지만요, 그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미국에 어디 가보십시오. 전부 다 한국 케이블 연결 다 돼가지고요, 한국 뉴스 뭐 이런 것들, 방송, 드라마 이런 것들 그냥 안방에서 다 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까방송을 틀어놓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이 세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뇌를 당한 구조에 대해서 그들에게 올바로 알려줘야 될 어떤 의무도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멸세 의혹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지만, 의심하고 되풀이하지만 계속해서 이 소위 거짓말을 하면요, 믿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순실 사태, 촛불 문제, 박근혜 대통령 문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문제들, 뭐 카드라 통신들, 단독 보도, 뭐 특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얼마만큼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죽이기 나섰습니까? 대통령이 뭐 어떤 근무 시간에 주름을 맞았니, 주사를 맞았니, 또 뭐 어떤 뭐 미래설, 또 뭐 세월호에 또 머리 손질하러 갔니, 뭐 또 통일은 대박이니, 새누리당을 또 뭐 당시 뭐 최순실이가 지어줬니, 또 뭐 이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이라 불렀다니, 최순실이가 청와대 근무할 때 그냥 뭐 애들 뭐 줄을 세웠다 그러니 막 얼마든지 그냥, 또 뭐 침대가 뭐 박 대통령 침대가 뭐 공주 황제 침대 같더니 뭐 한 230만 원밖에 안 하는 침대들,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수없이 쏟아내니까 국민들 생각할 때는요, 이거 뭐 이게 다 현혹당하고 이게 대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세뇌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세뇌의 구도가 지금 현재 굳어져 있고, 지금 굳어져 있는 이 세뇌의 구도가요, 이번 총선에서도 저는 그대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선동 미디어들, 이미 정치 사회적으로 괴물이 된 이 언론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권력과 밀착되면서 뭐 국민들 스스로는 언론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만요, 이게 잘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대한 우리가 보통 보면 공정보도, 진실해야 되고 객관성을 떼야 되고 다 개소리입니다. 지금 언론이 그런 언론이 있습니까? 공정하고 객관성을 상실하고, 또 이 관련해 가지고 방송에 관한 심의 규정, 또 기자 윤리 위반을 한 언론들도 제가 볼 때는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취재를 하고 편파적으로 취재를 한다 그러면요, 선배들이라든지 데스크에서 걸러줍니다. 야, 이 새끼야 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지금 이 데스크에 앉은 자들, 지금 데스크에 앉은 자들이 제 한참 후배들이거든요. 언론사에서 한참 후배들이, 한 10년 후배들이 이제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네, 그놈들이 대부분 이제 정규직 교육을 받았던 놈들이고, 뭐 그런 놈들 또 왜 뭐 또 일부 뭐 국장들, 형편없는 국장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개폼 잡고 있는 거 보면요, 배알이 끌려지죠. 저 새끼들 글도 제대로 못 적어요. 글 적는 수준 보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는요, 폼 잡고 적지만요, 알맹이가 없어요. 막 보수, 박 어떤 나 적다 보면 이 새끼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월급 받아 처먹는지 아무 생각 없이 적는 새끼들, 전형적인 노브레인 새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야, 저 새끼가 무슨 논설위원이고 저 새끼가 무슨 글을 정리하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볼 때는요,
일부 새끼들 저기 매체에서 적는 놈들 보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립니다. 제대로 인마가 이게 그래도 이 논설을 적는다는 새끼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깨뚫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깨뚫고 앉아 있는 것도 모르고 혼자 앉아가지고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수박 그달기 씌고 봐가지고 국민들에게 전달해 줄란. 그러니까 요새 일베 칼럼이 없어요. 칼럼이 없어요. 매 헛소리고 그냥 이 저기 교수라는 놈들이 적는 칼럼들은 어렵게 적어요. 어렵게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식 자랑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결국은 이 좌파가 또 장악했던 유튜브도 지금 유튜브도 우리 우파들 있지 않습니까? 우파들 유튜브 그러면 오투바들이 유튜브가 만들어진 다행인데요. 우파들끼리는 뭡니까? 유튜버들끼리. 또 우파들이 진영의 논리로 다 가버렸습니다. 진영의 논리로 가가지고 조금만 긁어치면 공격을 합니다. 모르겠으니까 이번에 뭐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던 방송 중에서는 대구 내려와가지고 우리 공화당 그 조원진 대표가 뭐를 했니 이상한 뭐 소리를 하고 그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분노를 사겠다는데요. 다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앞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던 애가 그냥 갑자기 다른 데로 가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공격해버리고 또 이런 식의 어떤 언론 형태들 그게 또 분노해가지고 또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그게 또 뭐 댓글을 달고 또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래 봅니다. 이 저질 유튜브들이 많아요. 저질 유튜브들이. 제대로 된 이 어떤 언론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스템 교육을 받은 자들은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만한 게 홍합이라고요. 만만한 게 언론 그냥 유튜브들끼리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다, 네가 어떻다. 거기에 또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공격을 하면 솔직하게 말하자면요, 이 태극기 우파에 보는 분들은요, 거기 다 현혹됩니다. 와 들어가 봅니다. 즐겨요, 그걸요. 즐기고. 소위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개무시인데요. 저는 개무시 전략이거든요. 근데도 보면 보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화제를 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는데요. 굉장히 저는 그런 걸 보면 얼굴이 화끈거려 가지고요. 지금 싸우지 않아요. 우파들끼리 싸우죠. 네가 맞네 어떻게 되니. 열악한 환경에서 좀 더 시청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또 자극적인 선동적으로 가고요.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논평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얘기가 또 지금 요새 깨나 꼬동이나 다 전부 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 얘기나 제 얘기나 똑같은 거야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 수준 따집니까 사람들이요. 그만큼 이 바닥 자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썩은 바닥이에요. 썩은 바닥. 그런데 제가 왜 썩은 바닥에 왜 왔겠습니까? 썩은 바닥. 썩은 바닥 온 것은 청소로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결의 관점에서 이제 제가 들어온 거예요. 저 동교태 아니에요. 네?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유튜브 자체도 좌파들은 이제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좌파들. 예전에는 우파들도 많았는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지금 방송들 전부 다 또 언론 매체들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매체들 전부 다 유튜브를 합니다. 유튜브를 다 해요. 지금 유튜브 안 하는 방송이 있습니까? 유튜브 안 하는 언론이 있습니까? 100%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보수파 쪽에서 유튜브를 몰려있던 유튜브들이 전부 다 이제는 흩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공중파를 가든지 다른 좌파 매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깔깔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중파를 보는 방송사들은, 공중파를 보는 사람들은 한 250에서 260만 됩니다. 하루 기준으로. 지상파를 보는 사람들은요. 종편을 보는 사람들이 한 80만 명, 한 60에서 80만 명 되는데요. 하루 유튜브를 예를 들어 우파 유튜브 쪽에 이제 보는 분들은 전체 한 10만 명 정도로 계산한다 봅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기존의 제도권 언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 350만 정도 되고요. 유튜브를 바라보는 사람들, 우파 유튜브를 보는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차이가 결국은 몇 대 몇입니까? 거대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34대 1입니다. 35대 1. 이런 차이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여기에서 우파들끼리 유튜브를 해가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거는 아니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이런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들과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들과 어떻게 취재 경쟁을 벌이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까방송 입장에서도요. 사실상 까방송도 이제는 이런 방송에 좀 탈피를 해가지고요. 제 같은 이런 방송들은 매일 한 차례 하고 나머지 시간대는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는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갖춰줘야 되고 간단하거든요. JBC가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이 청와대, 국회, 정부 산하, 기업 다 출입이 가능합니다. 3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까방송 자원에 있어서 기자증을 발급해 줘가지고요. 특정 ABC라는 사람들을 뭐 국회, 청와대에 투입시켜 가지고 영상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핸드폰으로요. 핸드폰 영상하면 제 영상 그대로 뜹니다. 자, 국회에 나가 있는 우리 대박이 뉴스 넣어보세요. 이러면요. 대박이 뉴스가 아이고 정순영 국회 나와 있습니다. 이 국회에 놓이는 사항들 지금 현재 이해찬이 모습이 어떻는지 좀 확인 좀 해보시오. 거기서 이해찬이 찍어보고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요.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앉아가지고 오늘 이해찬이와 이 지금 현재 이 슈퍼 여당이 지금 이 토지 공개념 관련해가지고 또 이 대통령 중재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어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 논평이 노는 거예요. 얘기가 노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대박이 나와봐라 그러면 대구에 대박이 나와. 대박이 뉴스 떠들고요. 또 그렇잖아요. 또 특정 또 이 우리 공화당을 또 커버하는 방송들은 우리 공화당은 커버할 게 아니고 지금 집회가 없으니까 우리 공화당에서 찍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지금 자기 부업이 있습니다. 부업이 있어요. 대박이 뉴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거기서 대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업을 할 수 있게끔 또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시스템들이 갖춰지면서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도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있을 때 양궁자 선생님 독일 연결하겠습니다 하면요. 카카오톡으로 영상 연결이 가능합니다. 영상 연결 다 가능하게 되었어요. 까방송은요. 연결하면요. 지금 독일에 사는 걸 전해주십시오. 또 워싱턴에 있잖아요. 워싱턴에도 예를 들어 낸시 TV라든지 제휴를 맺어가지고 낸시 TV 넣으세요. 백악관 현재 상해에서 앞에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낸시 TV가 백악관 상들을 리얼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워싱턴에 있는 애국 동지, 워싱턴에 있는 기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자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교통사고 현장이라든지 부당한 상황들 찍어가지고요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까방송에 틀어드리고 편성해주고 고소고발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편성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해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건강정보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웰빙 시대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웰빙 건강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웰빙 오늘 그 건강 월요 강좌 시간입니다.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매주 여러분들께서 조원진 대표를 한번 인터뷰해달라 조원진 대표 인터뷰는 다른 방송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날은 조원진 대표와 이제 만남의 시간 해가지고 그럼 조원진 대표 만나가지고 야 오늘 이판 정치판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조원진 대표 얘기도 듣고 또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교수들도 얘기 듣고요. 또 한민호 이런 국장 같은 경우는 역사 쪽에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역사 탐방 얘기도 또 이래 맨날 사람들이 밥만 먹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또 편성을 하고. 이래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필요하고 결국은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이 조직과 시스템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JBC가 방송을 좀 더 외연 확장해서 그렇게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뭘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 추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요 벌써 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 그러려는 지금 그런 의욕을 보이는지 압니까? 그렇게 해야만요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요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 체제를 지킬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이 거짓과 가짜 선동 뉴스에 매몰됐던 국민들을 깨우칠 수 있는 힘이 형성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25만 명의 기자들이에요. 그 25만 명 기자들, 대한민국이 그 25만 명은 대한민국 자유의 의지와 또 애국적 국민들을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들이 핸드폰은 펌으로 들고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25만 명이 다 기자예요. 그럼 제비식가는 25만 명이 기자입니다. 그럼 25만 명이 모든 것들 다 이야기하고요.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유튜브 이상한 것 보내지 마시고요. 저한테 그냥 막 재밌는 얘기들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는 게 천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앉아 시점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탁탁 보내줍니다. 미국에서 날아오는 거, 일본에서 날아오는 거, 일본 도쿄에서 날아오는 거, 오사카에서 날아오는 거요. 뭐 런던에서 오는 것들, 뭐 베를린에서 오는 거. 제비식가는 거기에 대해서 애청자들 네트워크가 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혼자 글을 적고 새벽에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5시부터 글 적어가지고 7시 올렸거든요. 김정은이가 이제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적어야 되겠다 가지고 제가 적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벽 저는 이제 뭐 새벽 5시부터 뭐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루 거의 뭐 술 마시고 하면 뭐 하루에 4-5시간밖에 잠을 못 잡니다.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다 이걸 다 따라가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JBC가 인터넷 신문도 이 관련해가 뉴스도 올려야 되고 그 분석을 해야 되고 앉아가지고요. 저녁 되면 정신 대가리가 따뜻합니다. 그냥 막 여기서 방송을 못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후원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요. 큰 돈 들이지 않고 정말 우리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에 맞는, 우리 시스템에 맞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들, 이런 것들, 그것만 됐겠습니까? 미국 현지 어떤 정관계 인사들랑 인터뷰도 가능합니다. 연결하면요. 이래가지고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폭스뉴스처럼 뭐 다른 데 인터뷰들, 뭐 CNN처럼 다른 사람들 인터뷰해가지고 다 따지 않습니까?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요. 저 일본 정치인도 연결해가지고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세계적으로도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데 자유우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이런 유튜브들하고도 제휴를 해가지고 이 유튜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식의 이제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적인 뉴스에서, 한국적인 하나의 그 상황에서 볼 게 아니고요. 다양한 받을 수 있는 것. 그래 된 상태면 우리나라 이거 무시 못해요. 결국 이걸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까방송가 뭐 제비시 다 뭐 해가지고 한 10만 5천 명 되는데요. 10만 명이 10명 만나면 100만 명입니다. 금방 됩니다. 금방 돼요.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유튜브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들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정보를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에 정확하게 주려고 하면 정보의 취재망이라든지 정보를 이렇게 가공할 만한 하나의 어떤 그 사항들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열악합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정보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보력이 있기 위해서는 취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취재력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자의 자질과 능력이 우선시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면에 대한 어떤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파들 보통 보면 예를 들어 유튜브도 김정은 사망 이런 식의 자극적인 뉴스를 내밀고 이상한 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 가지고 여러분들 밥상에 갖다 주느냐,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이 방송을 후원해 줘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요. 막 떠드는 것들 막 있잖아요. 막 파리도 그냥 막 떠드는 이런 것들. 그래야 되면 안 됩니다. 시스템을 낳는다고요.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알지만 제 혼자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애청자분들하고 또 공유도 하고, 이 공유했던 문제를 또 서로가 또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므로써 하나의 발전되는 과정을 가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총선이 지금 폭망했다 해가지고 들어눕고 앉아가지고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보니까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분들과 당원들은 사기가 충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격 앞으로 땡기면 바로 튀어나갈 스프링인데요. 지도부들은 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물론 이사 가는 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황과 조건이 있겠지만요.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아픔을 아프다고 계속 누워가지고요. 여자한테 차였다고, 남자한테 차있다고 누워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지금 대단하게 총선에서 이게 패배라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라도 지지자들 만날 때 패배로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정도 성적을 올렸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선전을 했다라고.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민생당에 20명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지역구 정당 비례대표에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공화당 이제 2년 8개월 됐습니다. 2012년도에 만들어진 노동당이라든지 녹색당 이런 데는 전부 다 0.21%밖에 안 나왔어요. 0.2%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정당들도 있습니다. 예? 가슴 아프려고 그러면 2012년도 만들어진 8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정당들이 우리 한계점이 왔는갑다. 그들도 옛날에 국회의원 다 있었어요. 민중당이지 않습니까? 민중당 예전에 13명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제3당이었습니다. 그런 민중당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지역구 그다음에 비례대표도 한 명도 폭망했습니다. 한 명도 못 냈어요. 그럼 그런 데서 더 실망하고 힘들고 한 머리 사고 앉아가지고 막 멘붕이 와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 공화당이 무슨 멘붕이 와고 사람들이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쉴 만큼 푹 쉬십시오. 쉴 만큼 푹 쉬시고 이번 주 지나와서 털털 털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제 짜지까지 이제 제가 오늘 구두상으로 공지하겠는데요. 5월 16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여러분? 무슨 요일입니까? 5월 16일이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이 이룩한 날입니다. 5.16 혁명의 날이에요. 그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제가 잽시카 방송이 주최해가지고 다른 유튜브들도 대박이 들어오라면 대박이 들어오겠죠. 대박이 들어오고 해가지고요. 같이 이 자유우파 국민들 등반대가 아니면 이 고궁 걷기대, 이 고궁도 걸으면요 굉장히 넓어요. 이 고궁을 걸으면서 이 우리나라 이 고궁에 대한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이 역사, 의미, 여기에서 누가 살아오고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애청자들 한번 반응을 보가지고요. 지금 이 등반은 이 북한산 구파발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북한산 그 과정이 약간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안국동 전철역 지하철 3호선 내리면 바로 비원이 나오고 비원 앞에서 창덕궁이 나와주고 창덕궁에서 이제 거기 걷는 코스가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도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단합대회도 하고 걷고 왔다 갔다 이러면 2시간 잡아야 됩니다. 2시간 잡아야 돼요. 한편은 어르신들 모시고 등산 앞으로 갑시다. 돌격 앞으로 갑시다. 100군데 올라갑시다. 올라가다가 지치가지고 쓰러지가지고 떨어지면요. 또 제 작살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저 새끼 믿고 등산 보내가지고 아버지 발 떨어져가지고 허리 다치고 팔뚝 다치고 미끄러져가지고 정선생 때문에 발목 삐고 내 연골이 다 닳았는데 연골 다시 수술해야 되고 십장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게 연골 끊어지고 발목 다치는 달걀 파스 붙일 수도 없는 문제고요. 우리 또 이 여성 동지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20, 30대 층들이 많다 그러면 알겠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 등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제가 바람을 좀 넣어드리려고 해요. 바람을. 제가 제 이 사조직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JBC 저것도 사조직 만들려고 너무나 여러분들이 의기소침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분위기 좀 넣어주려고요. 넣어줘가지고 앞에 제가 딱 선글라스 하나 끼고 모자 하나 쓰고 몽둥이 하나 들고 딱 써가지고요. 쪼글뛰기 좀 뛰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좀 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궁이 좋을지 이제 이 등산 좋을지. 이제 등산으로 가면 거기서 또 저기 예를 들어 경기도 분당에서 오는 분들은 또 극과 극이고 또 경기도 시흥에서 오는 분도 극과 극이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것도 아이고 10시까지 오십시오 그러는데 길 못 찾아가지고 이래 하시다가 12시 내려와가지고 길 못 찾습니다. 어딥니까? 전화 주시고 이걸로 찾아오세요. 그런 것보다는 한번 딱 멋지게. 그래서 저는 그날 한 500명 정도가
500명 정도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현재 445명입니다. 현재 이 445명이 다 올 수 있게끔 뭐 지방에서 못 오면요. 지방에서 하면 되죠. 뭐 서울에서 1차 하고 그다음에 뭐 부산 내려가가지고 부산에서 뭐 해운대 바닷가 백사장가 백사장 끝까지 조선 비치 호텔에서 미포까지 거리가요. 한 2.2km 놉니다. 2.34km 나와요. 왔다 갔다 왕복하면요. 그 5km. 그다음에 그 동백섬 한 바퀴 싹 돌면요. 그러면 막 깔끔하게요. 거기 한 3시간 정도 딱 됩니다. 그래서 뭐 동백섬에서 도시락도 까먹고 또 얘기도 하고 또 이런 좀 여유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삶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들. 일단 5월 16일 날 오전 10시부터 등발이 됐든 고공 걷기 되든 뭐 우리 선생님들 무릎 상태 건강 무릎 뭐 상태라든지 또 허리 상태라든지 또 정신 상태라든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나서요. 그때 좀 하겠습니다. 그때 좀 할 때요. 젊은 분들도 좀 많이 나오세요. 제가 요새 막 모임만 가지면요. 전부 다 막 60, 70대 분들만 나와가지고 막 좀 이런 젊은 분들도 나오면 또 같이 또 얘기 나누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까방송이가 뭐 예를 들어 번개 모임 하자더라도 너희 나신 분들 어디 MT 가더라도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만 나와가지고 하는데요. 좀 젊은 분들도 많이 좀 나와가지고 활력을 좀 불어넣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가방송 부처님이 오셨는지 부처님이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뭐 오늘 또 절에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원래 계획대로는 12시 방송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방송을 했습니다. 자, 저는 뭐 여기서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5월 16일 날 고공이 좋습니까? 고공 농촌으로 자원봉사 갑니까? 구리 동구릉 또 좋습니까? 구리 동구릉은 다음에 가시고요. 뭐 창경궁 땅 가고 온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 산에 가다가 괜히 뭐 무릎 까이고 하면 제 원망 듣습니다. 또 가서 또 병원에 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고생 많습니다. 괜히 와가지고 하다 보면 이러면 새끼 까방송에서 뭐 또 이 등산가재 갔다가 내가 다치가지고 막 이거 뭐 걷지도 제대로 못한다. 또 뭐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막 숨이 가쁘다고 헥헥거리다가요 막 삐요 해가지고 또 응급실에 실리가는 그런 상황은 없겠죠. 요 바로 여기 여기 창경궁 앞에서 넘어지면요 바로 앞에 서울대병원입니다. 그 응급실 가는데 딱 그 막 3분이면 갑니다. 3분이면 바로 막 넘어가면 되니까요. 막 걱정하지 마이소. 그냥 와가지고 그날 뭐 하여튼 5월 16일 날 5월 16일이 박정희 대통령 혁명의 날입니다. 혁명의 날에 대한민국 5월 16일 날 자유우파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고공이든 등반이든 대한민국 혁명을 꿈꾸는 그날까지 앞으로 쭉 가봅시다.